분명 화면상으로 보면 존슨이 자기가 차고 싶죠 당연히. 헤드트릭 기회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쉽게 오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것도 직접 본인이 얻어낸 PK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티스텔이 네. 이것도 좀 의외이긴 하죠. 사실 마티스텔 밖에 없나? 살만한 선수가? 네, 볼레팀입니다. 토트넘이 간밤에 있었던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네, 승리를 했고요. 사우스햄튼은 강등이 됐습니다. 사실 뭐 역대급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약한 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는 건 당연했고 오히려 막판에 쫓기면서 좀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좀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 선수가 무려 450경기를 소화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아, 진짜 뭐 네, 대단합니다. 450경기라는 게 그러니까 1년에 45경기씩 뛴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록인데요. 역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 수, 네, 프리미어리그 시기 이전 다 포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위그 의리스를 넘어서 이미 7위에 올라선 지는 좀 됐죠. 이제 오늘 경기로 450경기고 앞으로 2경기를 더 뛰면 디치번 선수의 452경기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됐고요. 만약에 지금 계약이 유지가 돼서 이제 다음 시즌까지 뛰게 된다면 5위 글렌 호들까지는 네, 뭐 너끈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4위권도 충분히 가시권에 있을 것 같고 뭐 3위 팻 제닝스 590경기 요것부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대단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에서의 레전드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또 이날 막판에 그 페널티킥 누가 차리냐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마티스텔 선수가 존슨이 얻어낸 그런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 골이 마티스텔의 리그 데뷔골이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그동안 이제 10대 선수의 그 리그 득점자가 없었대요. 마티스텔이 벌써 9년 전입니다. 델레알리가 당시 맨유전에서 이제 골을 넣었던 게 토트넘의 마지막 티네이저 10대 선수로서의 리그 득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델레알리가 만 19세 365일? 예, 아무튼 2016년 4월입니다. 그 이후로 9년 만에 오늘 이제 만 19세 344일째가 되는 마티스텔의 득점이 나왔다는 거 약간 좀 의미 있는 기록이긴 합니다. 근데 텔이 토트넘 온 뒤로 리그골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간절한 상황이었을 수 있고 팀 입장에서도 뭐 마티스텔을 데리고 왔을 때 또 공을 들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불 붙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PK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존슨이 헤드트릭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심지어 본인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뭐 자화자찬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반전 플레이에 매우 만족한다. 전반전 우린 정말 훈련한 대로 잘 조직된 플레이, 그 디시플린된 그런 플레이를 보였다. 공격할 때마다 위협적이었다. 꼴찌팀,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좀 네, 굉장히 귀여운 호평이죠. 후반전은 안 좋았다. 너무 수동적이었고 굼떴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내가 원했던 효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현지 매체 주요 평점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4개 매체, 익스프레스, 풋볼 런던, 스탠다드, 그리고 원풋볼 이렇게 4개 매체에다가 이제 스포츠웹 펜진이죠. 이렇게 5개 총 이제 4개 매체 1개 펜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평점을 쭉 뽑아봤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최저 평점을 준 매체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발 명단만 따졌을 때는 모든 매체가 손흥민 선수에게 최저 평점을 줬어요. 원풋볼에서 그나마 7점을 줬는데 7점이 최저 평점입니다. 이 매체에서는 뭐 8점 받은 선수가 3명, 존슨이 9점, 나머지 다 7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전체 매체 평점이 6.2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6점대를 받은 선수가 손흥민, 벤 데이비스, 벤탄쿠르, 솔랑키 이 정도입니다. 5개 매체를 다 했을 때 그만큼 이제 평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존슨이 아무래도 2골 그리고 PK 얻어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3골에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 8.6점의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벤치 명단에서 들어온 선수들은 거의 뭐 아까 포스트콜럼도 인터뷰 때 얘기했습니다만 큰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진 않고요. 네, 다만 텔 같은 경우에 PK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그래도 네, 그나마 나은 점수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원풋볼은 비스마한테 왜 7점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오타 아닌가 저거. 예.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떤 내용으로 평점을 매겼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2025년 들어서 리그 2골 밖에 없다. 가끔은 존재감이 없을 때도 있다. 네, 터치라인에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 받을 때가 있는데 토트넘은 팀 내 최고 공격수인 손흥민을 문전에 좀 더 가깝게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윙어로 나오더라도 좀 더 문전을 지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전술적인 어떤 그 롤에 대한 좀 지적을 했다 볼 수 있죠. 자, 브레넌 존슨에게 8점 줬습니다. 존슨이 주목받는 일이 드문 시즌이었지만 이날 2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안타까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수월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이날 활약 좋았죠? 8점 받았고요. 사우스햄튼이 어떤 공격을 펼치든 로메로가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다. 다음은 제드 스펜스입니다. 이날 이제 왼쪽으로 나죠. 이 친구 왼쪽 나오면 더 잘해요. 예. 올 시즌 초 토트넘의 부상 위기는 이 스펜스가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미들즈브로와 노팅엄을 거친 수비수는 이날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시즌 2호 도움까지 기록을 했다. 다음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에게 역시 6점을 줬고요. 스펜스와의 연계 이후 존슨의 선제골이 터지는 데에 기여했고 메디슨과 환상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때린 후반 초반 슈팅은 아쉽게 막혔다. 60분 뛰고 교체가 되는데 목요일에 있을 프랑크푸르트전을 대비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막 뭐 댓글 보면 막 좀 조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령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날 손흥민 선수의 그 플레이는 저는 이제 페이스 조절이었다고 보고요. 물론 부진했던 경기들도 있고 이날도 뭐 그렇게 잘한 경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만 주중에 있을 훨씬 더 중요한 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페이스 조절했다 보고요. 물론 이러한 관측이 좀 힘을 얻으려면 주중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해줘야죠. 예, 프랑크푸르트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로파리그 8강 2경기 분명히 우승 가능성이 있는 대회예요. 예, 최근 토트넘이 그래도 부상자들 많이 복귀를 좀 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파리그 8개 팀 쫙 돌아보면. 자, 브레넌 존슨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오른쪽 윙어 자리에 오드베르를 제치고 선발로 낙점이 됐다. 초반 슈팅은 매닝에게 막혔지만 스펜스와 호흡 맞춰 때린 그 다음 슈팅은 골로 연결이 됐고 이후 영리한 움직임에 의한 러블리한 마무리로 하프타임 직전 추가골도 나왔다. 자신이 추가 시간 얻어낸 PK를 마티스텔이 차게 되면서 헤트트릭 기회를 놓쳤다. 요거는 좀 계속 논란이 뭐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순간까지는 관련 인터뷰가 나오진 않았는데 분명 화면상으로 보면 존슨이 자기가 차고 싶죠 당연히. 헤트트릭 기회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쉽게 오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것도 직접 본인이 얻어낸 PK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티스텔이 네. 이것도 좀 의외이긴 하죠. 사실 마티스텔 밖에 없나? 살만한 선수가? 그렇게 따지면 꼭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담 키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차도 뭐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존슨이 그냥 차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뭐 경기였습니다만 아무튼 마티스텔이 차면서 성공시켰고요. 참고로 이 페널티킥은 마티스텔이 그 성인 무대에서 기록한 첫 페널티킥 골입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본인 연령별 대회에서는 페널티킥을 6번 쳐서 다 성공을 시킨 공식 대회에서 기록이 있는데 성인 무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한 번도 찬 적이 없고요. 당연히 뭐 거기서는 짬이 안 되죠. 예, 뭐 기량으로 보나 뭐 나이로 보나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페널티킥을 쳤었고 성인 무대 프로 무대에서는 이번이 첫 페널티킥. 그러니까 뭘로 봐도 이거는 마티스텔 밀어주기 차원에서 본인이 욕심을 낸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지금 골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존슨 입장에서는 경기 끝나고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티스텔은 이날 이제 5점 평점 받았고요.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전방에 교체 투입이 됐고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마티스텔이 가장 잘 차가지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페드로 포로 7점. 첼시전에 교체 출전한 뒤 선발 복귀한 경기에서 술레마나의 득점 기회를 막아내는 활약을 보여줬다. 로메로가 헤더로 거의 골을 넣을 뻔했던 두 장면에서 모두 뛰어난 패스를 넘겨줬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탠다드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활기 넘치는 속공 과정에서 때린 슈팅이 막혔다. 체력을 아끼는 차원에서 60분 뛰고 교체가 됐다. 브라이언 존슨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두 골을 잘 터뜨렸고 포스텍 감독에게 프랑크푸르트전 선발 고민을 안겼다. 존슨 이 정도 폼이면 프랑크푸르트전 선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스탠다드의 그런 제안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날도 골 넣을 때 외에는 거의 뭐 골 넣은 2번 하고 그 PK 얻어낸 상황 그 외에는 전술적으로 앞쪽에서 솔랑키를 많이 도와주질 못했기 때문에 역할이 분명히 제한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분명 이렇게 멀티골을 박아주는 정도의 선수라면 수비적인 결점이 있어도 분명히 선발 기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티스텔에게는 6점, 존슨에게서 페널티킥을 달라고 한 뒤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제임스 메디슨 7점, 헤더로 존슨의 추가골을 만들어줬다. 몇 차례 패스는 눈길을 잡아 끄는 굉장히 뛰어난 패스였다. 자, 루카스 베리베라에게 7점, 로메로의 어떤 간발의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된 건 불운했다. 그러니까 베리베라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날 이제 골을 넣긴 했지만 그 로메로의 그 논란이 많이 됐죠. 그 두 줄 막 그 6분 동안 VAR 봐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요만큼 오프사이드가 인정이 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자, 비카리오 골키퍼 8점. 후반전 술레마나와 스가와라의 슈팅을 영리하게 막아냈다. 마지막으로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후반 10분 만에 뺀 걸 보면 목요일 경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명하다. 전반에는 제드 스펜스에게 연결한 기점 패스. 여기도 기점 패스라는 표현을 쓰네요. 영어로. 프리 어시스트라고. 프리 어시스트로 몇 차례 활발한 윙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손흥민 치고는 다소 조용한 경기였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 9점. 오늘 헤드트릭을 기록했다면 좋았겠지만 후반전 토트넘의 포커스는 경기를 잘 관리하면서 사우스햄튼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8점. 후반전은 훨씬 더 잠잠했는데 전반전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손흥민에게 아름다운 패스를 연결해 줬고 스펜스를 거쳐 선제골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본인 스스로 헤더를 통해 존슨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7점. 현재까지 올 시즌 벤탄쿠르가 치른 경기 가운데 상당히 좋았던 시합 중 하나로 꼽힌다. 다소 일찍 교체가 되는데 목요일 경기 선발 출전을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자, 베리발에게는 8.5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네요. 또다시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79분에 교체가 됐다.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플레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벤 데이비스 6점. 웨일즈 선수가 그럭저럭 조용한 경기를 했다. 클린시트를 못했다. 포로에게 7점. 지난 목요일 첼시전 휴식을 취한 스페인 풀백이 견고한 활약을 펼쳤다. 솔랑키에게 7점. 연속 무득점 경기를 9경기. 이건 전술적으로도 이거는 솔랑키가 억울한 면이 있긴 해요. 솔랑키의 날이 또다시 아니었다. 후반 더 많은 찬스를 잡았지만 램스데일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무득점. 자, 마지막으로 마티스텔. 후반 43분 솔랑키를 대신해서 투입됐고 경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막판 존슨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자, 최하위인 사우스햄튼의 어떤 경기력을 감안하면 3대1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경기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3골이나 넣고 리그 전체 득점, 팀 득점 2위로 올라선 것은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이 이 경기 시작 전에 16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기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토트넘이 14위까지 다시 순위를 복귀를 시킨 경기였습니다. 오늘 현지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